또 내렸어요. 그죠? 예, 뭐 뭐 이제는 그러려니 하죠. 자꾸 내려야 올라갈 여지가 커지죠. 맞습니다. 자, S&P 500 지수는 뭐 5일 연속 예. 좀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한 이틀간 낙폭이 컸던 만큼 그래도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흐름들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지수는 0.00% 한 1.6포인트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상승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냥 보합이었고요. 자, S&P 500이 0.2% 그리고 나스닥은 0.5% 하락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S&P는 5일 연속 하락인데요. 지금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 경기에 대한 우려, 증시에 대한 우려, 경고 등을 계속해서 좀 경고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다음 주에 사실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고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다음 주를 대비하면서 조금은 숨을 죽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락의 배경 중에 하나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푸틴이 또 핵전쟁을 계속 경고를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던 하루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여전히 또 경고 쏟아졌죠, 선배? 뭐 그렇죠. 뭐 하루 아침에 바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네네. 예, 뭐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죠, 좀 경고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지난달 9월 달이었나요? 10월 달인가? 그때 이제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했던 두 사람 사진을 제가 같이 갖고 왔는데 브라이언 모이니안하고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랑 이 왼쪽에 계신 분은 이제 찰리 셰프라고 웰스파고 CEO입니다. 이 두 분들의 이제 소비 경기에 대한 그 경고등을 사실은 켰는데 이 두 사람이 의미 있는 이유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소비자 금융에서 미국 1등 기업이고요. 1등 은행이고요. 웰스파고는 미국의 이제 그 모기 주택담보대출이죠. 우리 1등 업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 접점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입니다. 월가에서. 그래서 이 둘은 사실 그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은행들 중에서. 그래서 이 두 은행 수장들의 소비 경기 둔화 경고가 좀 의미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모이니안 CEO는 두 자릿수로 이어가던 신용카드 거래액이 증가율이 이제 최근에 좀 둔화되고 있는 양상.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카드를 쓰고 있는 이제 신용카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숫자를 얘기한 거고요. 올 들어 지금까지 이제 11개월 누적으로 보면 신용카드 거래액이 전년 대비해서 11% 늘어났는데 11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증가율이 5%밖에 안 되더라. 확연하게 신용카드를 쓰는 비율도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소비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건 연준의 의도된 결과이긴 하지만 더 큰 피해가 양산되기 전에 빨리 안정화를 시키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지금 조금 그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요. 웰스파고 그 샤프 CEO 같은 경우는 모이니안보다는 우려의 톤이 조금 낮습니다만 어쨌든 여전히 조금 우려하고 있다. 역시 웰스파고도 신용카드 거래 증가율은 줄고 있고 체크카드, 직불카드는 이미 정체됐다. 이게 직불카드는 은행에 잔고가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신용카드는 외상으로 미리 쓰는 그렇죠. 거고 그러다 보니 외상은 아직 여유가 좀 있어서 계속 증가나 하고 있는데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통장에 돈이 없다 보니까 신용 직불카드, 체크카드는 이미 이제 안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소비 경기 둔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런 사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했고요. 특히나 고소득층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런 소비 경기 둔화는 내년 내내 지속될 거고 다만 급격한 침체까지는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은행 소비자들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은행들이 계속적으로 거시경제 소비 경기 둔화를 계속 경고하고 있다는 자체는 증시에 굉장한 어떤 그 워닝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간밤에 국제유가 나온 김에 같이 얘기 드리죠. 국제유가가 지금 연중 최저치까지 급락했거든요. 이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글로벌리하게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신호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면 원유를 덜 쓰니까요. 원유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우려감들이 반영된 겁니다. 아래 차트 보시면 1월에 시작된 브렌트유 가격인데 1월에 시작된 78달러 밑으로 장중에 이제 하회했죠. 배럴당 77.17달러까지 내려가서 지금 올 들어 최저치까지 내려갔다. 이런 거죠. 크게 요인은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큰 배경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고요. G7 이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다 보니까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내려가고요.
채산성이 떨어진 러시아가 산유량을 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게 이제 공급량이 줄어드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미국의 간밤에 석유 재고가 나왔는데 620만 배럴, 휘발유는 530만 배럴인데 이게 전망치가 220만, 270만이었거든요. 재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석유하고 휘발유를 쓰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러네. 그래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그래서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아돈다. 이것도 이제 유가가 빠지는 요인이고요. 그나마 이제 중국 수요가 계속 줄어드는 부분이 그동안 유가를 아래로 내렸던 부분인데 11월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12% 늘어나서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중국도 이제 아직은 낮지만 이제 조금씩 원유 수입이 늘려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향후 이제 국제 유가 추가 하락은 조금 막아줄 수 있는 버팀목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네, 네. 또 하나 있죠, 선배? 아니 그건 나중에 뭐 얘기 드려도 되고요. 한꺼번에 얘기할까요? 네, 네, 네. 예. 수피아님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안 예, 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의기소침해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저 오늘 아무도 안 오셨지? 화장하고 계신가? 저는 이제 그 생각했습니다. 네. 그 시장 좀 심리를 자극했던 또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약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카슨 그룹의 그 디트릭 수석 시장 전략가라고 이분이 이제 트위터에 올린 글이 오늘 여러 군데 인용되면서 많이 좀 회자됐던 내용입니다. 오늘 월가에서. 그래서 이분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8차례 그러니까 증시 약세장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났던 8차례를 분석해봤더니 단 한 번도 실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약세장이 끝난 적이 없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를 눈으로 확인해야 약세장이 끝난다라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경기 침체가 딱 왔다고 하면 9개월 정도 지나야 약세장이 끝나더라라는 거죠. 아래 차트 한번 보십시오. 실제 이제 그 베어 마켓이 시작됐던 그 시점 1948년, 56년, 68년, 73년, 80년, 2000년, 2007년, 2020년 이렇게 이제 8차례죠. 8차례 보면 약세장 베어 마켓이 언제 끝나느냐가 그 뒤에 있죠. 근데 이제 그동안 지수의 하락률입니다. 대부분 이제 마이너스 20에서 최고 마이너스 56%까지 지수가 빠졌죠. S&P 500 지수가 빠졌고요. 그게 평균적으로 보면 맨 끝에 여기 이제 맨 끝 부분인데요. 요 부분, 요 부분 보면 실제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몇 개월 후에 베어 마켓이 끝났느냐. 짧게는 2달, 길게는 19개월 정도 지나야 베어 마켓이 끝나더라라는 거죠. 평균으로 내니까 9개월 정도 걸리더라. 아직까지 지금 뭐 혹자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지금 이미 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이 이제 내년 1분기나 2분기 초,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를 경기 침체의 국면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거는 후행적이죠. 미국 이제 전미 경제 연구소에서 최종적으로 그 사후에 이제 경기 침체였다 아니다 이제 판정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 선행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경기 침체가 내년 1분기에 온다고 한다면 9개월 지나니까 내년 말이나 거의 이제 약세장이 끝난다 이 분석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조금 네거티브한 심리적 악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거 한 월요일 날도 다뤘었는데 예. 그때는 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예. 월가에서도 복붙하나 봐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월가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네. 네. 침체가 와도 경기 침체가 와도 지수는 지금보다는 더 뛴다 내년에. 바닥 찍었다. 오랜만에 좀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려고 굳이 이걸 제가 들고 왔습니다.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인데요. 네. 리서치 전문기관입니다. 내년 말에 S&P 500 지수 목표치를 4,300선으로 제시했고요. 오늘 아침 이제 종가 비하면 9.3% 정도 상승한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가 와도 상반기에 이제 증시는 저점을 찍은 이후에 저점을 찍게 되면 가파른 반등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경기 침체가 되면 연준도 1분기 중에 금리 인상 완전히 멈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 이퀄 연준의 긴축 중단 이퀄 증시 반등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금융 위기로 확산되지 않는 한 경기 침체가 와도 금융 위기로 확산되지 않는 한 과거에 비해서 침체 국면은 굉장히 짧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운 좋아서 만약에 경기 침체를 피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경제가 연착륙으로 갈 수만 있다면 올 가을이 이미 저점이었고 내년에는 상반기부터 반등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침체가 내년 봄에 오냐 오지 않냐에 따라서 오는 경기 침체가 오는 최악의 상황도 지금보다는 한 9% 넘게 오를 수 있다라는 게 네드 데이비스의 전망이다 전해드리고요. 좋네요. 이거는 이제 계속 주택 중개 플랫폼 업체들 속보 계속 전해드리는데 리얼페이지라는 업체입니다. 여기에 이제 렌트비
미국 전국 아파트 렌트비가 추가로 또 하락했다라는 속보 데이터입니다. 11월에 미국 전국 신규 임대 렌트비가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0.59% 거의 이제 0.6% 정도 하락했는데요. 석 달째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이 하락폭이 2010년도 이후에 세 번째로 큰 하락폭이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렌트비가 빠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6.5%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상승률조차도 2021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는 점에서 보면 렌트비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옆에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바가 아래로 지금 끄트머리에 3개 내려가 있죠. 결국은 렌트비는 이제 전월 대비해서는 계속 빠르게 빠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얼 페이지의 파슨스 부대표가 연말 계절성이 좀 있긴 하다. 연말 되면 이제 렌트비가 조금씩 빠지긴 하는데 그 계절성을 훨씬 뛰어넘는 하락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의미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렇게 렌트비가 많이 빠지고 있는 거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독립해서 그러니까 부모님 집에서 나가거나 아니면 뭐 학교나 직장 가까운 데로 이제 또 이사를 가거나 하는 그런 수요가 줄어들고요. 집을 팔아서 임대 전환하기에는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집을 팔아서 임대 전환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줄어들어서 자연스럽게 렌트비가 이제 빠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풀이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레리 핑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1경 5천조 원을 굴리는 뭐 전 세계 최고의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가장 큰 자산 운용사죠. 요분이 이제 커피를 들고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가시는 이분의 이제 키도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키가 2m인데 예. 이 레리 핑크가 지금 위기를 맞았다라는 겁니다. 간밤에 블랙록 주가가 약간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핑크의 위기 또 우리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의 한 1년 이상 지금 이 투자의 시계를 좌우했던 ESG 투자도 위기를 맞는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록 지분을 0.01% 가지고 있는 영국의 헤지펀드 행동주의 헤지펀드 블루벨 캐피탈이 레리 핑크 CEO한테 서한을 보냈어요. 그래서 CEO 자리에서 물러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서한에 대해서 이 비보나 파트너, 이 창업주입니다. 블루벨의 창업주에 대해서 CNBC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럼 레리 핑크 나가라고 하냐? 지금 레리 핑크는 최근 3년간 매년 자기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 CEO들한테 서한을 보내서 ESG 투자하면 기업 수익이 좋아져. ESG 탄소 중립, 뭐 양성평등, 뭐 그 지배구조 개선 이런 거 안 하면 우리 돈 다 뺄 거야. 우리도 삼성전자하고 포스코가 지금 그렇죠. 협박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신기하죠? 네.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핑크 CEO가 무리하게 ESG를 밀어붙여서 그 블랙록이라는 회사의 평판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다. 근데 그게 왜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왜? ESG 투자를 자기들은 말로는 주장하는데 실제 지들이 행동하는 것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더라. 그래서 지속 가능 투자를 자기가 투자하는 기업들에 요구하면서 자기들은 여전히 석탄 기업 투자를 하고 있다. 아이고. 그러면서 계속 석탄 기업이나 화석 연료 업체들에 대해 투자에 대해서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심지어 지금 블랙록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주의 이제 석탄 기업이죠. 글렌코어. 또 미국의 이제 석탄 업체입니다. 엑사로. 또 피바디 이름이 이제 오타네요. 피바디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이제 그 석탄 정유 업체죠. 이 다 주요 주주로 다 여전히 블랙록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언행이 불일치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고 블랙록의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래서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 제기했던 블루벨 캐피탈도 여전히 ESG 투자를 열심히 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블랙록 지분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데 블랙록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보이더라. 그래서 블랙록이 잘못됐다, ESG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걸 선도하고 있는 레리 핑크가 잘못됐기 때문에 핑크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ESG 투자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게 아니고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핑크가 가짜 ESG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ESG를 할 사람을 블랙록 CEO에 앉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블랙록이 운영하는 자산이 얼만데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분배하다 보면 이쪽 석탄 관련 기업들도 사는 거고 ESG 기업도 사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죠. 그래요? 왜냐하면 포스코에 문제 제기하는 게 포스코가 들어가 있는 지금 중동의 그 화석연료 업체 한 군데 투자한 것 때문에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문제 삼지 말아야지. 그래요. 니들도 하려면 뭐 이런 거구나. 삼성전자조차도 뭐 그런 전통 그래. 산업에 투자하지 않죠. 근데 이제 오케이.
그 탄소 중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 안 한다고 지금 지분을 빼겠다고 압박하는데 자기들은 여러 군데 지금 그래. 화석연료 업체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죠. 남한테는 엄격하고 자신한테는 예. 관대한. 그렇죠. 예. 오케이 이해는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ESG 그래 투자를. 그래. 예. 오케이.